여러분, 골프 GTI는 사기캐가 맞습니다. 가장 본격적인 스포츠카면서도 가장 실용적인 스포츠카니까요. 오늘 시승하는 차 골프 GTI입니다. 최고 출력은 24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7.7kgm. 가격은 5,175만원입니다. 자, 오늘의 레드스톤 시작합니다. 자, 이 골프 GTI라고 한다면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해치백인 골프를 베이스로 만든 고성능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한치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의 해치백은 성인 남자 4명을 무리 없이 편안하게 A부터 B까지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이동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치백의 이미지가 어쩌면 경차 때문에 조금 망가졌던 걸 수도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팔던 해치백은 사실상 경차가 거의 유일했으니까요. 근데 골프 타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차 밖에서 보기에는 약간 작아 보이지만 실제 내가 이 차를 사용할 때는 크게 부족함 없는 실내 공간이랑 짐 공간들 의외로 넉넉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채셨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저같이 큰 사람이 앉아있더라도 일렬 공간에서의 공간감 충분하지 않습니까?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A필러는 저기 앞에까지 밀려나 있어가지고 이 시야 확보나 앞에 공간감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2열 공간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앉기에도 머리 공간 충분하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꽤 장거리를 이동하는 순간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 차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타더라도 이 라이프 스타일과 배척하지 않는 지점을 묘하게 딱 찾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면에는 이 달리기 실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골프 GTI는 아무래도 고성능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상당히 나긋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골프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조금 더 단단한 감은 있죠. 특히 뒤쪽 서스펜션의 감각이 조금 탄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과속 방지 턱을 넘거나 그리고 연속된 요철들을 지나갈 때는 아무래도 이 뒤쪽의 서스펜션이 약간은 뻣뻣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관건은 그겁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주행 상황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요철들을 껄끄럽게 처리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운전할 때 제일 거슬리는 거는 잔진동들이 좀 불규칙하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차체를 제어하기가 되게 버겁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제일 짜증나는 순간들인데 지금 한 번 더 넣어볼게요. 과속방지턱. 이 정도 수준.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너무나 깔끔하게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편안함을 해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면이 그렇게 고르지 못한 상황인데도 내가 달리는 내내 뭔가 예측하지 못한 움직임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의외로 이 시트가 되게 포근하기 때문에 자잘자잘한 요철을 시트에서도 내 엉덩이로 전해주는 불쾌한 진동들은 많이 걸러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골프 GTI 현 세대로 와서는 이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마일 모드 들어가서 개인 설정에 들어간다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 눌러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가장 단단하게 혹은 가장 부드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가장 부드럽게 바꾸잖아요? 갑자기 뒤쪽에 긴장감이 쓱 풀리는 게 느껴지면서 노면의 잔요철들은 물론이고 그냥 과속방지턱 넘는 거, 우리네 골목 되게 불규칙한 맨홀 뚜껑 같은 거 올라와 있는 거, 그리고 이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곳곳에 곰보 자국 생긴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줍니다. 지금도 맨홀 뚜껑 지나가죠? 괜찮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감쇄력 변화를 이 골프를 타면서 느낄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GTI 버전이라고 해도 좀 상상하기 힘들었던 영역이었어요. 그만큼 이 감쇄력의 변화폭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고 생각보다 일상과 스포츠 주행을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 감각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2.0L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골프니까 앞바퀴 굴림이고요. 그리고 또 당연하게도 폭스바겐이 여기엔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고성능을 추구하는 차의 듀얼 클러치 조합은 거의 쥐약 수준이에요. 편안함을 다 깎아먹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직결감에 완전히 몰빵을 해가지고 변속 충격 심하고 처음에 울컥거림 심하고 언덕에서 막 미끄러지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이 듀얼 클러치를 다루는 능력에서 이 노하우가 쌓일 대로 쌓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능 차를 세팅함에 있어서
있어서도 일상 영역에서의 나긋함, 편안함을 절대 잃지 않아요. 그리고 변속 타이밍 같은 것들도 운전자의 의도를 고스란히 읽어서 반영해줍니다. 심지어 그 변속 속도 같은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조금 더 고RPM을 쓰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은 여기 변속기에 레버를 뒤쪽으로 한 번만 더 당겨서 S모드로 진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간결한 동작 하나만으로 차가 조금 더 산뜻하게 느껴지고요. 조금 더 고RPM을 쓰면서 차의 출력을 훨씬 더 후련하게 꺼냈을 수 있게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골프 GTI가 가면을 쓰고 있는 버전이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인데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기만 하면요, 바로 느껴진다. 발끝에서부터, 그리고 스티어링 휠 단단하게 묶여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타이트한 스티어링 기어비까지 한순간에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뭐야, 가속 페달 밟을 때마다 뭐가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하는데, 동시에 변속기 반응도 S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움찔움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배기음도 살아납니다. 이 배기음은 3000rpm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뒤쪽에서 뿜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른 스포츠카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짜릿한 중저음의 소리, 딱 듣기 좋은 소리, 그걸 고스란히 들려줘요. 가속 페달을 밟으라고 막 이렇게 부추겨요. 그럼 가속 감각도 한번 살짝 느껴볼까요? 쭉 밟아보면, 와. 자, 여러분, 지금은 이 겨울철에다가 지금 밖에 온도가 몇입니까? 영하 2도.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왕창 내려가지고 이 바닥이 약간 얼어있는 그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 폭스바겐 쪽에서 안전을 위해서 윈터 타이어를 신겨놨기 때문에 번아웃이 심하게 일어났지만, 최적의 조건이었다면 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4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가속 성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성능 자체에 약간 불만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반떼 N을 보유한 나라기 때문에 이 성능이 약간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심지어 골프 GTI가 이 유럽에서는 265마력짜리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9초 만에 도달하는데, 얘는 그것보다 0.5초나 느리다 이겁니다. 근데 절대적인 기준에서 지금의 245마력이 부족하냐? 어떤 상황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의 응답성, 절대적인 출력, 그리고 변속기의 반응성까지 합쳐지면은 일반적인 우리나라 도로 환경, 와인딩 도로에서는 차고 넘치는 파워트레인 반응성을 보여주고 충분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어쩔 때는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지지기면서 달릴 수 있는 이 맛이 더 재밌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가 골프 GTI를 다시 꺼내들고 온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저번 주에 제가 올해차 심사를 다녀왔습니다. 이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데 윈터 타이어 끼고 서킷 위에서 지치지 않고 엄청나게 맹렬히 달려나가 주는 겁니다. 수많은 다른 차들을 서킷 위에서 같이 돌리는데 골프 GTI가 보여줬던 움직임에 진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서킷 위에서는 이 출력이 절대적으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근데 코너를 맞이할 때마다 앞에 있는 다른 고성능 차들을 그냥 말도 안 되게 따라붙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마다 느껴지는 이 쫀쫀한 감각이랑 이 투박한 윈터 타이어를 끼워놓고도 코너를 돌아가는 이런 능력들, 이게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고성능 차에 대한 편견을 확 깨부숴주는 그런 경험들이더라고요. 어떤 차라도 일단 출력이 높고 고성능 타이어를 신겨 놓으면은 서킷이나 코너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게 편견이었는데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차를 애초부터 설계를 잘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성능 차들일수록 한계를 만날 때마다 뼈저리게 느껴지는 지점은 차체의 강성이거든요. 골프는 기본형이나 GTI나 가릴 것 없이 차체가 정말 짱돌처럼 단단하게 느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코너를 돌아나가더라도 재밌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일상 영역에서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 그런 것들이 폭스바겐이 골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런 노력들과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폭스바겐이 가진 노하우들이 절묘하게 꽃을 피웠다는 게 여실히 느껴져요. 근데 잠깐 이것 봐. 일부러 RPM을 한 3, 4천까지 띄운 다음에 가속 페달을 뚝 떼면은 뒤쪽에서 팝콘도 터지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프 GTI는 어떤 순간에든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영역부터 서킷 위에 올라서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대응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이라면은 뭐 M5 아니면은 더 고성능 차들 쉽게 턱턱 살 수 있어요. 세컨카로 스포츠카 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골프라는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실용성, 해치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송하는 능력에 더불어 가지고 약간의 변화들은 거쳤지만 여전히 수수한 외모, 그리고 어떤 타이어를 신겨도 절대로 투정 부리지 않는 이 차의 절대적인 달리기 실력 같은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골프 GTI는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는 고성능 차의 영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이 차에 붙어있는 가격표인데, 이 조그만 차를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이 질문의 답은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들도 감히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일상 영역과 스포츠 주행의 변화무쌍한 이런 모습들, 완벽하게 두 영역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이 차의 능력을 보면은, 아니 일단 한번 타보시면 이 차 가격표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레드스톤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